자수하러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 상상해보자. 무대 위에서는 웃고 울게 만드는 여배우가 집으로 돌아오면 사적인 말 한마디를 내놓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녀는 삶을 연기와 가정, 단 두 가지에만 걸었기 때문이다. 이휘양은 왜 그렇게 숨기느냐? 신비주의 아니냐는 질문에 담담히 말했다. 저는 연기와 가정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드러내지 않아도 바르게 살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 평정 뒤에는 긴 폭풍이 있었다. 수년을 따라붙은 루머. 심지어 남편의 부고까지도 49제를 마친 뒤에야 알린 일 모두 남편의 뜻을 지키려는 선택이었다. 한국 대중문화에서 신비주의는 낯설지 않다. 학문적으로는 스타 페르소나 대중이 만들어낸 상징적 가면. 공백이 클수록 상상과 루머가 채운다. 이휘양도 그 프레임 안에 있었지만 그녀에게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약속이자 방패였다. 2981년 22 서울예대생이었던 그녀는 미스 MBC의 도전에 김천과 함께 준하에 올랐다. 곧장 MBC 공채 탤런트 14기로 발탁. 데뷔작은 국민 드라마 수사반장의 여순경. 신인이 사실상 주요 배역을 맡는 건 드물었지만 그녀는 담대했다. 한중견 배우는 말했다. 스타는 만들어진다. 이런 캐스팅을 받았다는 건 이미 만들어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 이는 사회학의 사회적 자본이 작동한 예다. 하지만 그녀의 힘은 시스템을 넘어섰다. 카메라 앞에서 냉정과 온기가 공존하는 시선. 몰입으로 화면을 장악했다. 80년대 초 거실의 가족들은 속삭였다. 큰 배우가 되겠네. 그 직감은 맞았지만 그 다음은 아무도 몰랐다. 곧 닥칠 예상 밖의 선택을. 2982년 23 데뷔 1년 만에 그녀는 결혼을 택한다. 상대는 포항의 전설적 주먹. 밤의 황태자 김두조. 한쪽은 떠오르는 신의 스타. 한쪽은 언론이 무섭다고만 묘사하던 사내. 가족의 극심한 반대와 세간의 유언비어 속에서도 그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화려한 예식장도, 긴 조문 행렬도 없었다. 두 사람은 바닷가 텐트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곧 아들을 얻었다. 사회학적 맥락에서 80, 90년대 연예계는 이른바 주먹 출신 매니지먼트와 촘촘히 엮여 있었고 여성 연예인의 결혼을 둘러싼 낙인이 강력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달랐다. 김두조는 결혼을 계기로 칼을 내려놓고 사업가 무도인으로 새 길을 걸었다. 한때 세계 무술경호본부 회장 직함을 갖기도 했다. 부부는 주말 부부로 지냈고 그는 그 외로움을 담아 노래 주말 부부를 직접 발표하며 가수로도 데뷔했다. 이를 계기로 서른도, 조영남, 유동근 등과 인연을 맺었다. 전설과 현실의 간극이 다정함으로 메워진 순간들이었다. 한편 당시 통념은 여배우의 결혼 은퇴였다. 그러나 이희향은 오히려 더 치열하게 연기하며 스타로 자리매김. 혼인과 커리어의 병행이라는 관습을 깼다. 낙인과 소문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했다. 너는 배우로 빛나라 라는 남편의 말에 그녀는 작품으로 답했다. 대중은 서서히 깨달았다. 밤의 황태자는 한 여배우 곁에서 든든한 남편이자 따뜻한 아버지였음을. 이제 다음 막이 오른다. 선행과 기부, 병마의 급습, 고열을 바란 유언. 텅 빈 빈소 흑백 영화처럼 서늘하지만 품위 있는 장면들이 이어질 것이다. 김두조와의 결혼은 이휘향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었다. 세간은 스타와 조폭의 만남으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재탄생과 변화의 서사였다. 포항밤의 황태자라 불리던 그는 과거를 접고 사업가, 무도인, 가장으로 거듭났다. 서울과 포항을 오가며 두 사람은 주말 부부로 살았다. 그 외로움은 곡이 되었고 그는 직접 주말 부부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덕분에 서른도, 조영남, 유동근 등과 교류를 맺었다. 무서운 전설이라던 소문은 따뜻한 밥상 앞에서 허물어졌다. 이휘양에게 그것은 큰 힘이었다. 당시 대부분 여배우가 결혼과 함께 은퇴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왕성히 활동했다. 무엇보다 남편이 넌 배우로 더 빛나라며 밀어준 덕이었다. 그녀는 작품으로 그 믿음에 답했고 대중은 밤의 황태자가 사실은 든든한 남편,
따뜻한 아버지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2001년 세상은 놀랐다. 김두조가 전 재산 40억 원을 기부한 것이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행위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2005년 그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 투병은 짧고 혹독했다. 그럼에도 그는 아내의 영화 현장을 찾아가 식사를 대접하며 웃었다. 하지만 며칠 전 비싼 양말 2켤레를 사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마지막을 준비한 듯했다. 그의 유언은 간결했다. 인생은 담배 연기처럼 짧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달라. 결국 빈소는 텅 비었다. 가까운 20명만 함께했고 많은 이들이 뒤늦게 소식을 알았다. 이휘양은 남편 곁에서 쓰러질 듯 오열했다. 후일 고백했다. 제가 고맙다고 하려 했는데 오히려 그가 먼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의욕을 덧붙였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 남편의 뜻을 지킨 약속만이 남았다. 그것이 그녀의 사랑과 신념의 증거였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은 결코 이휘양의 인생에 드리운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다. 카메라가 꺼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를 기다리는 건 소문, 편견, 그리고 깊은 고독이었다. 사생활을 숨긴 여배우. 신비주의라는 수식어는 매혹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끝없는 루머를 불러왔다. 남편과의 결혼은 강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장례식이 비어 있었던 건 뭔가 숨길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냐. 이런 억측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가까운 지인들마저 서운함을 토로했기에 그녀는 비난과 오해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깊었다. 2005년 남편 김두조의 죽음 이후 그녀는 세상의 의욕을 더 많이 감내해야 해. 기자들은 새 작품 홍보 자리에서도 집요하게 과거를 물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 침묵 속엔 눈물이 배어 있었다. 연기 인생에서도 또 다른 아이러니한 굴레가 기다리고 있었다. 악역 전문 배우. 사람들은 그녀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연기를 찬탄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관객이 미워하는 건 캐릭터이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악역의 인간적인 이유와 설득력을 불어넣었다. 시청자들이 분노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이유였다. 사생활에서는 끝내 재혼하지 않았다. 토크쇼에서 이상형을 묻자 그녀는 담담히 답했다. 저는 이미 가장 좋은 사람을 곁에 두었었어요. 그 말은 충성스러움이자 동시에 끝없는 외로움이었다. 결국 이휘양의 삶은 상처와 연기가 겹쳐진 초상화였다. 카메라 앞에서 흘린 눈물은 때때로 연기가 아니라 진짜 고통의 눈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오늘날까지도 한국 드라마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얼굴로 남아있다. 수십 년 동안 카메라 앞에 서며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던 이휘양도 결국 세월의 무게를 피할 수는 없었다. 중년이 되자 그녀에게 주어진 배역은 점점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청순한 주인공이 아니라 악역 시어머니 냉혹한 재벌가 부인 같은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더 깊게 파고들며 관객에게 소름 돋는 연기를 선보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맞은 2000년대의 작품들에서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야. 실제 상처와 고통이 배어 있었기에 시청자들은 그녀의 악역을 보면서도 차마 미워할 수 없었다. 이휘양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다. 라는 말이 당시 방송가에 돌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은 냉혹했다.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하고 시장은 빠르게 변했다. 인터뷰와 기사에서 그녀의 이름은 점점 줄어들었고 젊은 세대는 그녀를 그저 드라마 속 악역 배우 정도로만 기억했다. 시간이라는 무대 뒤편. 그녀는 천천히 잊혀져 가고 있었다. 사생활의 고독은 여전히 깊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는 다시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 외로움과 소문 속에서도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했고 약속을 지켰고 연기에 모든 걸 바쳤다. 그 한마디에 담긴 건 강인한 결의와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슬픔이었다.
말년에 그녀는 날씬한 모습으로 시상식에 나타나곤 했지만 눈빛 속에는 지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은퇴설이 돌기도 했지만 결국 새로운 배역이 주어지면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갔다. 연기만이 그녀가 외로움을 견디고 숨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세월은 그녀의 이름을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이 휘양은 끝내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배우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남긴 그녀의 마지막 초상화였다. 어떤 배우는 단지 작품으로만 기억된다. 그러나 이 휘양은 달랐다. 그녀를 떠올리면 관객들은 무대 뒤의 눈물, 끝없는 루머, 그리고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함께 기억한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순한 수많은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끈기와 충성이었다. 연기에 대한 끈기 수십 년 동안 악역만 맡으면서도 그 배역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상징으로 만든 힘. 사랑에 대한 충성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끝내 한 사람만을 남편으로 인정하며 지켜온 믿음. 평론가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타입캐스팅의 굴레를 영광으로 바꾼 배우. 악역이라는 굴레를 넘어 인물에게 인간적 면모를 불어넣어 관객이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든 배우. 바로 이휘양만의 자리였다. 사적인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예술의 모든 걸 바쳤다. 그걸로 충분하다. 짧지만 강렬한 그 한마디는 수많은 이들을 울렸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결국 그녀가 남긴 건 후회 없는 삶이었다. 오늘날 한국 드라마 속 악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이휘양인 이유는 단순하다. 그녀는 상실을 힘으로, 소문을 침묵으로, 그리고 악역을 예술로 바꾼 배우였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결국 이휘양의 유산은 상패나 트로피가 아니라 관객들의 가슴 속에 남은 존경과 눈물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가장 값진 기억이었다. 무대의 조명은 언젠가 꺼지고 박수 소리도 언젠가 잦아든다. 그러나 이휘양에게 남은 것은 잠깐의 환호가 아니라 한 생애의 자존심과 끈기였다. 그녀는 끝없는 루머를 견디고 세상의 편견을 넘어 남편을 눈물로 떠나보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당당했고 연기 속에서는 누구보다 뜨거웠다. 바로 그 모순이 이휘양을 더욱 잊지 못하게 만든 힘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나는 사랑했고 감사했고 예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은 그녀의 삶 전체를 담은 결론이자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울림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무대 뒤의 눈물과 사랑, 그리고 꺼지지 않는 예술혼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